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하고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산 그러면 사칙연산 떠오르죠. 숫자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작업들을 사칙연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수학자들이 집합도 연산이라는 걸 할 수 있게 약속을 해놨대요. 그 연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굉장히 쉽거든요. 연산의 정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알려드릴 건데 정말 쉬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합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합한다라는 뜻,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A에 속하거나 우리가 영어로는 or이라고 할 수 있죠.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는 거예요. 정의는 이렇고요.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쓰는 거래요. A 합집합 B라는 것은 X들의 모임인데 이 X는 A의 원소거나 혹은 B의 원소, 자, 또는이니까 A의 원소여도 B의 원소여도 상관없어. 그냥 둘 중에 아무 데나 걸려 있으면 우리의 합집합이라고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습니다. 집합 A와 집합 B에다가 전부 다 색칠한 거, 이게 바로 합집합이에요. 되게 쉽죠?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A는 1, 2, 3이라고 하고 B는 2, 3, 4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약속하는 합집합, A랑 B랑 합친다 해서 U,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쓰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집합입니다. 이 녀석은 A와 B의 모든 원소를 그냥 다 모아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합집합이에요. 너무너무 쉽죠? 자, 그 다음 교집합 볼게요. 교집합. 이 교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 같아요. 예를 들어 너와 나의 교집합이 뭐야? 그러면은 너와 나의 공통점이 뭐니?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교자라는 것은 겹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A에 도 속하고 동시에 B에 도 속하는, 그러니까 같이 속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다.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X들의 모임인데 A의 원소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는 and를 의미하죠. 경우의 수에서 옛날에 공부해봤는데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A의 원소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인 거.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예시에서 A 교집합 B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는 원소를 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2하고 3이 우리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2하고 3이 교집합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집합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서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 서로서라는 단어는 옛날에 숫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두 개의 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서 관계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별로 좀 안 친한 관계예요. 집합에서 서로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두 집합이 서로 안 친해.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 아까 배운 개념에 의하면 방금 전에 교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랬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두 집합을 서로서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겹치는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집합, 교집합 뭔지 너무너무 쉬웠고 성질도 볼 텐데 뭔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잖아?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1번, 집합 A와 공집합을 합치면 당연히 A겠죠. 집합 A하고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합쳐봤자 A겠지. 그 다음 A랑 A 합치면 A고 당연한 거죠. A랑 공집합의 교집합?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 있을 수가 없죠. 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A와 A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자연스럽죠. 두 번째, 합집합은 집합 A를 컨테인한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한 거죠. A 합집합 B는 아까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 보시면 그 색칠된 부분에 당연히 A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B도 당연히 합집합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A라는 집합은 A 교집합 B를 컨테인한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두 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집합 A라는 것은 A 교집합 B를,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요. 당연히 집합 A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집합 B도 교집합 부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다. 자, 3번. 집합 A랑 A 교집합 B를 합쳐보자 그러면 보세요.
집합 A하고 A 교집합 B를 합쳐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집합 A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집합 A와 A 합집합 B의 교집합 그러면 A 합집합 B와 A와의 교집합 그러면은 당연히 A가 교집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질들은 뭔가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보면 편안하게 이해되는 거죠.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집합 A는 10 이하의 짝수 2, 4, 6, 8, 10 그렇죠? 자, 집합 B는 양의 약수 1, 2, 50 쓸 수 있고요.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다음 집합을 구해볼래요? 라고 해가지고 일단 A 교집합 B를 먼저 체크해보자 그러면은 A 교집합 B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2, 여기 2, 또 뭐 있습니까? 10도 있죠? 네, 10. 2하고 10이 A 교집합 B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2하고 10을 탁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C라는 집합이랑은 합치래요. 합집합은 그냥 다 쓰면 돼. 그래서 이 C 집합에다가 2하고 10까지 합쳐가지고 싹 다 써보면 2는 공통 5, 7, 10.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집합, 교집합은 이렇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연산이 조금 더 있습니다. 괜찮아요.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연산은 차집합이라는 거 할 건데 이 차집합이 상당히 중요하다. 차집합.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숫자도 그렇잖아요. 2 빼기 5랑 5 빼기 2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자, 일단 여기 쌤이 준비한 자료는 A 차집합 B가 뭔지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A 차집합 B는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집합 A에서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 A에서요. 이 안에 원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소들에서 집합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은 다 빼버려. 차집합이니까 빼버려. 그럼 이 부분들이 다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요 왼쪽에 있는 이런 부분. 자, 우리 애플 로고처럼 생겼죠? 네, 이런 모양을 우리가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야.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예시 A는 1, 2, 3이라고 하고요. B는 3, 4, 5라고 한다면 A 차집합 B가 뭔가요?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집합 A에서 집합 B에도 속해 있는 녀석들을 다 빼버려 이 뜻이에요. 빼고 남은 거 쓰면 돼요. 그래서 1, 2, 3 중에 집합 B에도 들어있는 원소 3이잖아요. 너 빠져. 빼버리고 남은 원소 쓰시면 된다. 이게 차집합이에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B 차집합 A는 반대로 집합 B에서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빼버려. 그럼 3, 4, 5에서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인 3을 다 빼버리면 남은 원소 쓰는 거다.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비차집합 A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조건 제시법 한번 읽어주세요. X라는 것은 A의 원소면서 동시에 B의 원소는 아닌 거, 이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차집합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집합. 우리가 컴플먼트라고 해가지고 여자.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여사건 이런 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여사건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사건의 반대 경우 여사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쓸 때 A의 컴플먼트 이렇게 A의 C 이렇게 쓰는 건데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A가 아닌 거 이렇게 말하면 돼요. A의 여집합, A가 아닌 거, B의 여집합, B가 아닌 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A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A의 여집합은 그 A가 아닌 모든 것들이 다 A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조건제시법은 전체 집합의 원소면서 A의 원소는 아닌 거 이런 것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성질을 볼게요. 첫 번째로 차집합 성질인데
자, 성질도 어렵진 않아요. 1번 볼게요. 집합 A에서 집합 A를 다 뺀대요. 그러면은 이런 뜻이잖아. A의 모든 원소에서 A의 모든 원소를 다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공집합이다. 집합 A에서 공집합을 뺀다? 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A가 있겠죠. 자, 그 다음 A 차집합 B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A 차집합 B는 우리 여기 애플 로고처럼 생겼다 그랬죠? 집합 A에서 교집합을 뺀 거예요. 맞죠? 집합 A에서 교집합 부분 빼버린 거죠. 또는 합집합에서 집합 B를 뺀 거다. 합집합, 이 전체가 합집합이었죠? 거기서 집합 B를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바로 차집합 의미가 되는 거죠. 자, 3번요. 차집합은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죠. 이 비끔친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이겠지.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B의 부분집합인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절대로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의미가 이 왼쪽 식의 의미는 A에만 들어있는 원소고요. 오른쪽 식의 의미는 B에만 들어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두 쪽에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의 성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집합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1번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부정의 부정은 긍정 이런 말 들어봤죠? A가 아닌 거에 아닌 것은 A를 의미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A하고 A가 아닌 것들의 교집합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A와 A가 아닌 것들을 합치면 전체 집합 U가 된다. 요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이 U가 유니버스라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집합 A를 적당하게 아무거나 정해볼게요. 집합 A를 안경 쓴 사람, 저처럼 안경 쓴 사람 이렇게 말하면 A의 여집합은 안경을 안 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둘이 합쳐보세요. 전 세계 모든 우주의 모든 인간들은 안경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으로 구분되고 그 둘을 합치면 우리 우주 전체의 인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하고 A 여집합 합치면 전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 뺀 겁니다. 그렇죠. 아까 벤 다이어그램 살짝 떠올려 보시면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버리면 남아있는 부분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A 여집합이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의 반대는 전체, 전체의 반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철학적인데요, 문장이. 자, 그렇고요. 5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결정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외웁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시면 이건 당연하게 확인되는 건데 자, 보세요. A하고요. B 여집합의 교집합. 자, A라는 녀석의 색칠을 해보고 그 다음 B 여집합에도 색칠을 해볼게요. B의 바깥쪽에 색칠을 해보면 자, B가 아닌 부분 이렇게 바깥쪽 색칠이 돼요.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둘의 공통 부분, 교집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집합은 공통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가 같이 색칠된, 두 번 색칠된 부분을 고르시면 되니까 바로 여기가 이렇게 골라지죠. 그러면 이거는 애플 기호가 나오죠. 로고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언제 큰 힘을 발휘하냐면 여러분 이제 연산 법칙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건데 그 연산 법칙을 쓰실 때 차집합보다는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연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바꿀 것이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B 차집합 A는 당연히 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의미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까지 해봤습니다. 4가지 연산 배워봤는데 어렵진 않죠?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 서로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집합 관련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출제자들께서 이 두 집합의 관계를요 조금이라도 어렵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뭐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자꾸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최대한 좀 다르게 주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자, 1번 볼게요.
A랑 B랑 합치면 B예요. 이거 같은 이야기래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집합 A와 집합 B를 합쳐 보시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B가 될 수밖에 없죠?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 A 교집합 B가 A예요. 이것도 같은 표현이래요. 당연하죠? A랑 B랑 교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A가 공통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된다. 같은 의미다 라는 거야. 세 번째,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보 때는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세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라는 뜻인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집합 A에서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을 뺐는데요. 아무것도 안 남았다? 다 빠졌다는 소리죠. 그 말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요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 이게 3번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4번은 아까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거는 둘이 완벽히 같은 거고요. 자, 5번.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의 여집합 사이에는 포함관계가 반대가 되겠죠. A의 바깥쪽을 생각해 보시고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을 생각해 보시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요. 자, 6번. 다소 생소한 표현인데 그냥 한번 좀 알아만 둡시다. A의 여집합이랑 B를 합치면 전체가 된다. A의 여집합 이렇게 색칠을 열심히 해보고요. 그 다음 B에다가도 색칠을 해볼게요. B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B 집합에만. 그 다음 둘이 합치는 거니까 색칠된 모든 것들을 다 더하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색칠되어 있죠?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게 살짝 생소하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요거 3번하고 4번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간단한 상황을 좀 복잡하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면 이건 같은 표현이 뭐가 될까요?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요거는 같은 표현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죠. 요런데 원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뜻은 얘랑 같고 이 말뜻은 얘랑 같다. 미세한 차이가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로소라는 상황을 또 되도록 어렵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서로소가 아까 뭐였죠? 두 집합이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것을 서로소라고 하는 건데 자, 그냥 집합 A, B가 서로소예요 라고 한글로 이쁘게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줘요. 막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뺐더니 어라? 집합 A가 그대로 남았네? 무슨 뜻이에요? 집합 A에는 집합 B에 속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뜻이겠지. 읽을 수 있죠. 같은 의미로 이것도 성립하겠죠. 집합 B에서 집합 A를 뺐다. 근데 그대로 집합 B가 되었다? 집합 B에는 집합 A에 포함된 원소가 하나도 없어.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어.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4번도 거의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집합이 서로 서면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체 집합 하나만 간단하게 그려보면 B의 여집합은 B 바깥쪽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당연히 성립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산 4가지 배워봤고 이 연산을 이용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색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익히시면 좋겠네요.